어떤 정영식 재판관님께서 준비 기일 결과를 변론에 상정해 주시겠습니다. 네, 준비기일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양 당사자가 준비기일에 제출한 서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갑제 1호증의 1부터 갑제 25증의 5까지 제출하셨습니다. 그 중에 갑제 1호증의 1 내지 56, 58 내지 63은 해당 기재일 시에 해당 언론 매체에서 그런 보도 및 방송이 있었다는 사실과 현장 상황을 증명하는 한도 내에서만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제 1호증의 57, 헌법재판소 결정문 및 갑제 3호증의 1 내지 갑제 7호증 각 국회 회의록은 공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갑제 2호증 및 갑제 8호증의 1부터 갑제 25증의 5까지는 피청구인 측의 증거 의견을 들은 후 변론기일에서 체부 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측이 준비기일에서 제출한 서증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인 측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 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변론 준비기일에서 청구인 측이 2024년 12월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상대로 각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재판부가 채택하였고 2024년 12월 31일 및 2025년 1월 2일 그 회신이 도착하였습니다. 청구인 측이 이를 반영하여 2025년 1월 2일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상대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재판부는 채택하였고 2025년 1월 6일 각 송부촉탁을 하였습니다. 2025년 1월 8일 및 1월 10일, 1월 15일 각 기록인증등본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청구인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하청사, 선거연수원을 상대로 2024년 12월 27일자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재판부가 채택하였고 2025년 1월 3일 인증등본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청구인 측은 증거로 필요한 부분을 갑제 22호증의 1부터 갑제 27호증의 12까지 제출하셨습니다. 청구인 측은 2차 변론 준비기일에서 2024년 12월 27일자 및 2024년 12월 30일자 각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이 2025년 1월 2일자 신청과 중복되어 철회하였습니다. 다음 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이 사건 쟁점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소추의결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소추 사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행위,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령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진입함으로써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군대를 동원하여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부분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청구인 측이 주장한 소추 사유 중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군대를 동원한 행위 부분은 별도의 소추 사유로 삼지 않고 다른 소추 사유들 중 군대를 동원한 행위를 판단할 때 함께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들에 대한 체포 지시 행위는 국회활동 방해에 관한 소추 사유를 판단할 때 함께 판단하고 언론인 체포 지시 행위는 이 사건 포고령 발령 행위에 관한 소추 사유 중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을 판단할 때 함께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청구인 측이 주장한 소추 사유 중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와 관련한 부분은 청구인 측에서 별도의 소추 사유로 주장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구체적인 헌법 법률 위반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청구인 측은 군대를 동원하여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행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 부분까지 포함하여 주장한다고 밝히셨고 이를 소추 사유에 추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청구인 측은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관한 규정으로 재구성하겠다.
사실상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우선 이 사건 탄핵소추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 누락,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탄핵소추권 남용, 보호이익 결여를 이유로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소추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소추 의결서 기재 사실 중에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를 한 사실 및 그에 관한 피청구인의 담화문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령 및 포고령 전문, 2024년 12월 12일 피청구인의 담화문 전문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소추 사유는 소추 의결서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으므로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결과, 준비기일 결과 변론 상정에 관해서 특별한 의견이 청구인 측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변경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준비기일 결과의 변론 상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신 서면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서, 12월 24일 입정계획서 증거 제출, 12월 27일 인정등본 송부 족탁 신청서 및 사실조회 신청서, 12월 30일 대표 대리인 지정 신청서, 인정등본 송부 족탁 신청서, 2025년 1월 2일 증거설명서 증거 제출, 쟁점사항의 특정 등 재판부의 성명사항에 관한 답변, 인정등본 송부 족탁 신청서, 1월 13일 정인신청서 준비서면 1, 쟁점사항의 특정 등 재판부의 성명사항에 대한 답변 2, 증거제출서 3, 2025년 1월 14일자 증거자료 명칭 정정 제출서, 1월 16일 청구인 대리인 주소 변경 신고서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다음 피청구인 측에서 12월 27일자 기일 연기 신청서, 12월 30일자 대표 대리인 지정 신청서, 12월 31일 절차에 관한 의견서, 1월 3일 답변서 성명 준비 명령에 대한 답변 증거 인부서, 1월 6일 탄핵 심판에 관한 대리인 의견서, 1월 13일 증거 체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 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1월 14일 답변서 2, 답변서 3, 1월 15일 길 변경 신청서, 1월 16일 소명 자료, 문서 송부 촉탁 및 사실조회 신청서, 각 입증 계획, 1월 16일자 증거 설명서 증거 제출하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어서 수명 재판관이셨던 정영식 재판관께서 쟁점 정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먼저 청구인 측에 지난 2차 준비기일에서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 이후에 청구인 측에서 2025년 1월 13일자 쟁점사항 특정 등 재판부의 성명사항에 대한 답변 2를 통해 입장을 최종 정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청구인 측이 주장한 소추 사유 중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에 관련한 부분은 청구인 측에서 별도의 소추 사유로 주장한다는 의견을 밝히셨고 구체적 헌법 법률 위반 내용을 25년 1월 13일자 쟁점 사항의 특정 등 재판부 성명 사항에 대한 답변 2로 제출하셨죠? 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법관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우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고 법치주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법관의 신분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도 두고 있는데 그 부분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헌법 12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도 위반했다는 것이 저희 당연한 전제 주장입니다. 이상 요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럼 적법 요건과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에서 지난 준비기일에 이 사건 탄핵소추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 누락,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탄핵 소추권 남용, 보호이익 결여를 이유로 부적부보다는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출한 2025년 1월 14일자 답변서 2 및 답변서 3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통치 행위에 해당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그리고 탄핵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면 탄핵 소추의 의결 정석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탄핵 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다만 지금 그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서 그 성명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추 의결서 양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변론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된 바가 없어서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금 제출받은 바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아니, 성명사항에 대한 답변 2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청구인 측에서 낸 부분에서 오늘 오늘 청구인 쪽 소추인 쪽에서 말씀하신 네. 이 변론 과정에서 말씀하신 저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저 내용이 이제 그 소추 의결서 중에서 내용을 이제 추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정확하게 정리된 서면으로 정리가 한테 주셔야 저희가 이렇게 방어권 행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한 서면을 하나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지금은 말씀 약간 추상적인 점이 있어서 그 소추 사유를 이렇게 정리했다고 하는 걸 하나 제출을 해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참고하셔서 청구인 측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구인 측에서는 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적법 요건에 대한 그 주장, 피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25년 1월 13일자 준비서면 1을 제출하신 거죠. 예. 그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피청구인 측 계엄 선포 행위와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은 계엄 선포가 문서로 이루어졌는지,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었는지, 구체적 국무회의 개최 시각, 장소, 참석 인원 등 내용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밝히기로 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이와 같은 증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안부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네. 그때 국무회의가 있은 건지 그 내용, 시간, 참석자 이런 부분들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증거 신청을 통해서 밝히기로 하셨는데 사실조회 신청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셔서 네. 그 부분을 뭐 아예 아니 사실 그 문서청구 촉탁이 지금 그 저기 국무회의에 대한 문서청구 촉탁이 기존에 청구인 측에서 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에 관한 그 문건이 있고 그래서 그 회의록 작성과 그 부서 여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안 하시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걸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포고령과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은 2025년 1월 14일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포고령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이 작성했고 피청구인이 몇 자 수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피청구인 측에게 묻습니다. 네. 그 지금 포고령에 대해서는 이 포고령에 대해서 이 사실조회로 사실조회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은 김용현 장관의 증인 신청을 통해서 김용현 장관이 그 부분에 그 관련해서 증인 신문을 통해서 밝히겠다 이런 밝히겠습니다.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1월 14일자 답변서 3을 내시면서 네. 그 답변서에는 당시에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이 작성을 했고 네. 그리고 피청구인이 몇 자 수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러면 피청구인 측은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기 전에 피청구인이 포고령을 확인한 것은 맞다 그런 거죠. 그 취지는 맞는데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관여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것은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은 장관 그 증인 신문을 통해서 정확히 서면에 그렇게 써져 있어서 여쭤보는 네, 겁니다. 네. 그 김영현 증인을 물어본 후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취지십니까? 네, 예.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에서 쓰신 내용입니다. 이 사건 포고령은 그 표현과 달리 국회나 지방의회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방한국가적 활동을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죠. 그러면 이 사건 포고령으로 막으려고 했던 국회나 지방의회의 방한국가적인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 포고령에 관련해서는 그 지금 이 답변서에서 그 말씀드리는 것은 포고령 자체가 그 계엄 그 구체적인 포고령의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그 포고령이 작성된 거라든지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증인신문이나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면상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고 네.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에 방한국가적인 활동을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서면에 기재를 하셔서 네. 그러면은 도대체 국회나 지방의회 방한국가적인 활동이라는 게 뭐냐 막으려고 했던 그거를 밝혀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포고령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그 자체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제한하고자 포고령이 지금 그 포고령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네,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경을 이용한 국회 활동 방해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나 경위 등에 관한 답변으로 1월 14일자로 답변서 3을 제출하셨죠. 네. 그래서 피청구인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신다는 거고, 다만 그 목적이 국회 해산이나 기능마비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는 것이죠. 병력을 네. 투입한 거. 그 병력 투입한 것은 이제 질서 유지 차원 질서 유지로 그러니까 근데 예, 이제 그런 서면에는 예.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셔서 그러면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네. 그러면 추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서나 답변서에 예. 보충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써낸 내용에 네.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한 설명도 네. 서면으로 보충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 쟁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예, 증거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준비기일 이후 피청구인 측에서 1월 13일자로 회의로 갑제 3호증 1 내지 갑제 7호증에 대한 증거 채택 결정, 수사기록 인정 등본 송부 촉탁 신청에 대한 채택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 평의를 거쳤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란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 선례를 통해서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해 왔습니다. 공문서의 경우 기재 내용의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므로 그런 점, 그다음에 국회 회의록이 그 기존 선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회의록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출석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된 국회의 공개된 회의장에서 언론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검증되고 탄핵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고 속기로 작성되어 국회의장, 위원장 등이 서명, 날인하는 등으로 그 진술의 임의성, 기재 내용의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됩니다. 회의록에 기재된 진술 중에 피청구인 측이 다투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탄핵 사유 심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진술자에 대한 정의심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채택 결정에 위법이 없고 이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청구인 측의 수사기록, 인정등본, 송부 축탁 채택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헌법 113조 2항, 헌법재판소법 10조 1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39조 1항, 40조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 위반의 사유가 없고 이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증거 체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이 제출한 갑제 16호증 1 CCTV 영상은 촬영 시간,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갑제 16호증 2 기자회견 영상이 갑제 16호증 1 CCTV 영상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 영상이 나온 대로 촬영 시각, 장소를 특정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그렇게 특정하겠습니다. 그다음 증거 인보수를 1월 16일자 피청구인 측에서 냈고 갑제 22호증, 27호증을 보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서 기존에 제시한 증거 체부 기준에 따라 체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제 2호증, 갑제 10호증 1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33, 38, 40 내지 47, 50 내지 78, 83 내지 93, 95 내지 101, 갑제 11호증 1 내지 4, 갑제 12호증 1, 2, 갑제 13호증 1 내지 4, 갑제 14호증 1, 2, 갑제 16호증 1, 2, 갑 17호증 1, 2, 갑 25호증의 3 내지 5는 기재 일시에 해당 언론 매체에서 그러한 보도, 방송이 있었다는 사실, 현장상을 증명하는 한도 내에서 갑제 18호증 1, 2, 갑제 15호증 1, 2, 갑 17호증 3, 17호증 4, 19호증 1, 19호증 3, 19호증 4는 공문서로서 각 증거로 채택합니다. 갑제 9호증, 갑제 16호증 1은 국회 및 국회의장 공간의 CCTV 영상으로 비진술 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현장 상황, 경군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제 9호증, 갑제 16호증 1은 증거로 채택합니다. 청구인 측에서 갑제 21호증 1, 갑제 28호증까지 추가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갑제 25호증의 11부터 16까지는 증거로 제출했다가 처리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하신 증거를 확인해 보시고 의견을 말씀하셨죠. 따라서 의견이 유보된 것을 빼고 갑제 21호증 1, 2 기재 일시에 해당 언론 매체에서 그런 보도, 방송이 있었다는 사실, 현장상을 증명하는 한도 내에서 증거로 채택합니다. 갑제 22호증 1 내지 27호증이 12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선거정보센터,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CCTV 현장 영상이고 비진술 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현장 상황과 계엄군 등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갑제 28호증은 공문서로서 증거로 채택합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을제 1 내지 8호증 증거로 제출되었고요. 을제 9호증부터 74호증이 5는 내용이 없는데 내용이 제출됐습니까? 목록은 봤습니다. 네, 목록 맞습니다. 그 의견서 회의록은 증거 설명서를 별도로 내겠습니다. 증거와 제출 같이. 예, 내용 그러니까 을제 1 내지 8호증 제출만 받고 네. 나머지는 내용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 기록 인정등본 송부 촉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을 상대로 12월 27일 인정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해서 재판부가 채택했고
1월 3일 도착했습니다. 갑제 22호증 1 내지 27호증이 11호 제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청구인 신청에 따른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상대로 기록 인정등본 송부 촉탁에 대해서 1월 8일, 1월 10일, 1월 15일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경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가셔서 기록 지정을 하셨습니까? 네, 신청서를 제출해서 오늘 추가로 그러면 모두 송부되었습니까? 오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저희가 오늘 검찰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예. 이게 저희 재판에 참석하느라고 저희가 회신한 내용대로 다 회신이 왔는지 청구인 대로 그걸 아직 미처 확인 못한 상태라서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경찰청의 1월 8일적 회신에 의하면 2024-224 사건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첩되었고 2024-225, 230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그다음 피청구인 측에서 1월 16일자로 증거 신청을 내셨습니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센터, 대통령실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이거는 체부를 내일 평의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선관에 대한 사실조회는 채택하겠습니다. 내용은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 제정 시기, 제정 이유, 제정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들 사무총장 명단이고요. 선거관리 사무에 외국인을 쓸 수 있는 근거 규정, 도입 연도, 데이터, 그 다음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6월 15일까지 4.15 총선, 코로나19 창궐 기간 동안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체류하였던 중국인들의 명단, 그 다음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성명, 송달 주소 등 이것을 채택하였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1월 13일자로 홍장원, 조지호, 곽종건, 이진우, 여인영 정인 신청서를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는 평의 결과 모두 채택합니다. 정인 신문 기일을 정합니다. 곽종건 1월 23일 오후 2시 반, 조지호 1월 23일 오후 4시, 이진우 2월 4일 오후 2시 반, 여인영 2월 4일 오후 4시, 홍장원 2월 4일 오후 5시 30분. 효율적인 변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재주신문 15분, 재반대신문 15분을 권고합니다. 사무관은 정인 5명에 대해서 출석 요구서를 내일 바로 송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구인 측은 채택된 정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1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네, 피청구인 측에서는 정인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김용현, 김현태, 그리고 다른 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그 다음에 지상훈 씨, 그리고 투표사무원 더해서 정인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정인 김용현을 채택하겠습니다. 나머지 증거 체부는 내일 평의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정인 신청 중에서 김용현에 대한 송달 장소를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송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정인들에 대해서도 소환장 송달 장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 증거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 측 메모를 좀 해주십시오. 네, 조금 전에 그 증거를 채택한 그 서정의 증거조사 방법으로 재판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형사소송규칙 134의 6 제2항에 따라 서정의 요지를 신청한 측에서 진술하는 방법, 네. 그걸 채택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제가 불러주는 서정에 대해서 네. 서정의 요지를 다음 기일에 네, 진술해달라 네, 그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갑제 1호증 1 내지 63,
갑제 3호증이 1부터 갑제 7호증까지. 그다음 갑제 2호증, 8호증이 1, 2, 12호증 1 내지 13호증이 4, 14호증이 2, 15호증 1, 2, 17호증 2 내지 4, 19호증이 1, 3, 4, 갑제 20호증이 3 내지 5, 갑제 28호증. 다시 말해서 증거로 채택된 네. 증거들입니다. 영상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말씀드립니다. 증거로 채택된 영상 자료 중 갑제 15증 이건 적을 필요 없습니다. 10호증 1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33, 38, 40 내지 47, 54 내지 78, 83 내지 93, 95 내지 101, 11호증 1 내지 4, 14호증 1, 16호증 2, 17호증 1, 갑제 21호증 1. 이 영상 자료는 방송 보도 영상이고 해당 기자 일시에 해당 언론 매체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 현장상을 증명한 한도에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갑제 11호증 1, 4의 경우는 피청구인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담화와 2024년 12월 12일 담화로서 제1차 변론 준비기일에서 다투지 않는 사실로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영상 자료에 대해서는 재판부와 양 당사자 측이 이미 열람하여 확인하였으므로 그것으로 개별 증거 조사를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메모하십시오. CCTV 영상 자료인 갑제 9호증, 16호증 1, 갑제 22호증 1 내지 27호증의 12는 다음 기일에 재생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증거가 채택될 경우 말합니다. 예, 채택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재생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요 부분만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청구인 측에서 다음 기일 전까지 시청해야 될 구간을 재생 시간별로 특정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CCTV 영상이 있는데요. 계속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계속 내용이 없고 중요 장면이 등장하고 계속 없고 중요 장면이 등장한다. 계속 아무것도 없는 것을 법정에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증거 정리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네. 그 김영현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 기일을 채택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김영현 증인 신청한 증인이 피청구인 측에서 이와 관련해서 5명에 대한 관련해서 저 탄핵할 것으로 김현태 증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내일 이제 내일 결정하겠습니다. 내일. 네. 김용현에 대해서는 정인이 채택되어야 마땅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평의가 됐고요. 네. 나머지 5명 중에 4명은 내일 평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기일은 1월 21일 오후 2시, 그 다음 4차 기일, 5차 기일은 1월 23일 오후 2시, 2월 4일 오후 2시입니다. 사무관은 피청구인의 송달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다시 3차 내지 5차 기일 통지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추가로 6차 기일을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7차 기일을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8차 기일을 2월 13일 목요일 10시부터 하루 종일 지정하려고 합니다. 원고 쪽 청구인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의견 없습니다. 피청구인 측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그 피청구인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간격으로 하는 것은 충실한 변론을 하기가 힘듭니다. 누가 봐도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하는데 아무리 형사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1월 11일과 13일 같은 경우에 12일 하루가 깨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신문을 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13일 준비는 저희가 그 피청구인 접견 가는 것도 참 힘든 상황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변론 준비를 합니까, 재판장님? 이거는 재판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신문 간격, 길 간격을 좀 넓혀주시고 더군다나 오전부터 시작한다고 오전 오후를 다 하고 나면 변호인들도 로보트가 아닌데 어떻게 그 다음 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변론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재판부에서 평의를 거쳤고 평의를 거칠 근거는 전례 그리고 2월 6일부터 하루 종일 지정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일은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7차 기일은 2월 11일부터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8차 기일은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하고요. 사무관은 피청구인에게 6차 내지 8차 기일 통지서를 서울구치소와 관저 둘 다 송달하십시오. 그리고 정인 김용현 정인 신문 기일은 2월 6일 오후 2시로 지정하겠습니다. 김용현 정인에 대한 기일 통지서를 사무관은 아마 서울구치소에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피청구인의 송달 장소를 받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이렇게 선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선례 다음에 온 사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선례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비인간적인 재판을 받은 걸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가혹하고 반문명적인 재판이었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이 지금 직무 정지된 기간을 짧게 해야 될 사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저희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난파된 간첩보다 못합니까? 아무리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난파된 간첩이나 북한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피고인을 재판할 때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김용현 증인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려다가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김용현 증인은 소초인 측에서 청구한 모든 증인들에 다 연결되는 증인입니다. 네. 그래서 김용현 증인의 진술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소초인 측에서 주장한 신청한 증인들의 진술을 증언을 듣는 게 재판 절차상 실적 진실을 가리는데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일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동시적으로는 진행되어야만 그 형평성과 피고인의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라는 게 누구와 동시를 말합니까? 지금 소초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5명과 관련돼서 모두 김용현 증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김용현 증인을 먼저 신문하지 못하신다면은 최소한 소치인들 증인 신문할 때 각각 김용현 증인이 나와서 반대 신문 또는 저희가 반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김용현 정인 신문 기일을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경우에는 기일에 제가 기억으로는 23일로 기억합니다만 청구인 신청한 증인들만으로 그 기일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재판관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첨예하게 사실관계가 대립하는 이러한 사건을 두고 더구나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두고 한 기일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당연히 청구인 측 진술에 가까운 사람들만 한 기일 전체를 채우고 그리고 피청구인 측의 주요 증인으로 한 사람 신청하고 있는 김용현 증인에 대해서 그 기일에 동시에 반대적인 진술이 나올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이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는 외관을 분명히 띄어야 한다는. 아니 그러니까요. 예. 김용현 정인은 앞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23일 날 제가 안 된다고 말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꼭 부탁드리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현 정인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그건 논의해 보겠습니다. 마치면 되겠죠.